2017년 9월 24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부산의 한 하천 위에 노란색 광주리가 떠다닙니다. 그 안에는 이불에 감싸진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남성 2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2명의 용의자입니다. 자, 7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자, 한 낚시꾼의 신고로 시작됐네요. 신고는 2012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이틀 뒤인데 부산항의 한 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노란 바구니 안에 이불에 쌓인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이게 많이 부패돼 있어서 이게 신원 확인도 어려운데 어렵사리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50대 여성이었고 직장인 무단 결근 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살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해자 신원이 확보가 되니까 유력 용의자도 금방 잡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CCTV를 통해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던 40대 이 씨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살해당한 걸로 추정되는 날에 집 근처 CCTV에서 또 다른 유력 용의자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50대 구 씨로 살해 당일인 9월 20일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50대 구 씨를 진짜 주범 살인범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 씨가 피해자 여성과 최근 헤어진 사이로 추정이 됐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또 뭐 교제 살인 뭐 이런 거였나요? 이번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전을 목적으로 한 그 살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이 구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로 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채만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과거에 이제 피해자하고 교제를 하던 그 시절에 당시 이 피해자가 9월 19일경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있는 전세금 약 1억 원을 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9월 20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좀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피해자를 갖다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사실 이 여성과는 이전에 좀 사귀던 그런 그 인간관계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시간 동안 폭행을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갖다가 알아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악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걸 알아내고 난 뒤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가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라든가 이 통장 이것을 갖다가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구 씨라는 인간은 이 전세금 1억 이거 비밀번호 알아내서 그랬다고 쳐요. 아까 그러면은 그 CCTV ATM 거기 잡힌 이 씨는 또 뭐예요? 자, 주범이 구 씨라면 이 씨는 범행을 도와줬던 공범입니다. 구 씨가 이 씨한테 공범 이 씨한테 17만 원 정도를 주고 돈 인출하고 사채욕이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구 씨가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피해자 살해한 다음에 이삿짐 운반을 위해서 광주리에 이제 침대부를 깔면서 피해자를 시체를 이불로 덮고 자신의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때 이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좀 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9월 24일 날 구 씨, 이 씨 같이 이제 피해자 시신을 유기를 하려고 이 광주리 안에 이 피해자 두고 해놓고 부산에 있는 한 하천에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던 구 씨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 시신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노란색 광주리가 자꾸 물에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이에 구 씨와 이 씨는 하천 근처에서 잠도 못 자고 무려 하루가 넘게 가라앉는지 가라앉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들은 9월 25일 새벽 3시쯤에 이 시신이 담긴 광주리를 끄집어서 올린 다음에 모래주머니 7, 8개를 광주리에 묶어서 다시 하천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광주리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결국 광주리를 꺼내서 교각 밑에 난간으로 옮겼고 빨간 고무대야를 광주리 위에 덮어서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해당 광주리가 다시 하천에 떠밀려 내려갔고요. 부산 앞바다까지 이동하면서 26일 밤 낚시꾼의 눈에 띄게 됐던 겁니다. 전 여친을 살해하고 이 짓을 한 것만 들어도 사람이 아닌데, 자, 양 변호사님, 그 돈 훔쳐가지고 뭐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일단 돈도 훔쳤고요. 피해자가 가고 있던 목걸이, 팔찌 이런 귀급속들도 다 훔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금은방에 팔아서 그 전 여자친구를 해치고 뺏은 거죠. 그거 팔아서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다른 여자친구 커플링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피해자 신용카드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통장에서 몇백만 원 또 꺼내서 썼는데
제초에 처음에 노렸던 게 사실 전세 자금 1억 원이 들어온다라는 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작 그 통장 비밀번호 또 몰라서 그 돈은 못 꺼냈대요. 박 변호사님, 그 뒤로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구 씨가 알고 보니까 사기 전가 등 한 8범 전가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언론 노출이 싫다면서 지금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 검증에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대역이 했다고 해요. 좀 피의자 구 땡땡. 아니, 현장 검증 너 갈래 그래서 저 가기 싫어요. 언론 노출 싫어요. 못 데려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아주 뻔뻔스럽게 저렇게 피의자 구 땡땡 딴 사람이 그런 것들 대역으로 지금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뻔뻔함이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 박 변호사님. 네, 현장 검증 안 간다 그러면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죠. 뭐 어떡합니까? 뭐 잡아들 거 합니까? 세상에. 다 가죠. 통상 누가 안 갑니까? 근데 저자는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결국은 지금 자기 생활비 쓰라고 피해자가 카드하고 통장 줬다라고 주장도 하고 또 이 씨도 좀 뻔뻔합니다. 사체 유기 혐의 이제 유죄가 되는데 개의 사체인 줄 알았다라고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도 살인으로 구 씨는 무기징역, 이 씨는 징역 10개월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 신상 공개는 아예 바랄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장 검증하는데 데려가지도 못한답니다. 대한민국 법 정말. 글쎄요, 또 이거 보고 또 이제 그 따라 할까봐 그게 좀 겁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 사체인 줄 알고 하루가 넘게 광주리를 갖다 쳐다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그 인간들인데 진정성이 1도 없고 그냥 거짓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범행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어떤 그 행동과 범행을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변명에 불과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개 사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런 어떤 동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엄중한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런 어떤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현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야, 너 현장 검증 갈래? 저 가기 싫어요. 야, 김경사, 네가 대역 좀 해.